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숨기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지금 안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과일들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4번, 0번, 3번, 5번입니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대방이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숨기는 속마음은 무엇이 있을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의 관계가 어땠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서로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자기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가면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그런 강렬한 자기만의 기준과 그리고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처음에는 든든하고 되게 좋고 믿음직스럽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답답하고 꼰대 같고 뭔가 이렇게 유두리가 없고 이런 느낌의 생각이 좀 저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가면 갈수록 뭔가 서로 간에 약간 다양한 변화라든가 신경 쓰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전보다 가면 갈수록 나은 형태는 보여졌지만 결국에 이 관계 속에서 남사친, 여사친이라든가 보수적인 어떤 세계관 밖으로 넘어가는 어떤 요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경 쓰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경 쓰이는 누군가 때문에 이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직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아니면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바꾸지 못하는 어떤 요인들이 이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던가 약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 매력. 그거거든요. 지금 좀 멀어져 있는 관계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포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한해. 뭔가 트러블이 있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을 놔야 돼 라고 하면서도 일말의 미련이 계속 남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챙겨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여러분들을 감싸줘야 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체격 조건이 이 사람에게 마음에 쏙 드는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놓고 가기에는 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에게 약간 쓸려고 하는, 너를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키일 수도 있고 체격 조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싸주고 싶어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데 이상하게 너는 포기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요인은 크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막 딸려가는 느낌이고 계속 생각이 나고 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막 마음속에서 막 괴리감이 생기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간 이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느낄 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연령대가 좀 더 많아서 혹은 바빠서 무언가가 제약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일은 자기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인데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신경을 못 써준 거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회한과 미련과 뭔가 미안함과 이런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간 보여줬던 어떤 감정은 내가 너에게 은근히 보여지는 것만, 네가 원하는 것만 은근히 하나씩 하나씩 너에게 열매를 하나씩 매겨줬을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꾸역꾸역 나의 감정들을 나의 속마음 안에 있었던 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감추고 그리고 너와의 관계 안에서 거리를 조금 뒀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리감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이 사람이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으로 먼저 시작했다거나 약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익숙해져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드러내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너에 대해서 100% 다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어. 근데 보여준 마음은 그냥 겉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냥 이렇게 맞춰줄 때도 있구나. 여러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맞춰줄 때도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지 굉장히 좋아한다. 굉장히 사랑한다. 너무나도 네가 좋다. 이런 느낌을 마음속에 다 느끼지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았대요. 떡볼카드 나오잖아요. 좋기는 좋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몰입을 하기에는 이 사람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 예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는 좀 민망해했다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던가 약간 그랬을 수 있겠다. 일단은 지금 거리감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당겨지는 그런 임팩트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게 더 많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맞춰주는 건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100% 마음을 보여주지 않은 거는 맞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연애는 이래야 돼. 연애라는 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 연애는 편해야 돼. 친구 같기도 하고 순수한 어떤 느낌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약간 따뜻한 느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익숙한 것. 서로 간에 약간 굳이 이야기를 다 일일이 꺼내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해 주는 것. 근데 사실은 연애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친구처럼 지내지 못하러 연애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서로 간에 이성 문제 없어야 되고 서로 간에 약간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가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어떤 편안함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편안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편하고 익숙하고 약간 이런 거를 사랑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볼게요. 이 사람이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요, 사실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삭히는 게 많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 자체를 봤을 때 별자리로 보면 황소자리.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평화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겉으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부정적인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경향성이 많은 게 황소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그런 황소자리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신중한 성향 있잖아요. 천칭자리. 균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합리성이 무너졌을 때 약간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약간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 바로 천칭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원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누군가는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누군가는 과해서 이별을 자주 얘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별을 언급하는 것들, 그리고 이별 후에 굉장히 쓰라린 아픔을 겪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별을 자주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서로 간에 약간 만나면서 아픔이 계속 느껴지는 것. 사랑을 진짜 진심으로 해본 사람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왠지 막 마음이 아파지는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저릿저릿한 느낌? 굳이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지 않아도 이 사람하고 내가 미래에 멀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끝나면 어떡하지? 난 진짜 남겨져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가 싫어 라고 하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하면서 곱씹고 마음 저릿저릿하는 그런 느낌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서 연애에 있어서는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3 of Inspiration 나오는 거 보면 제3자의 관여, 남사친, 여사친 문제 있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많은 사람에게는 좀 그거를 얘기는 하되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다. 편한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나 남사친, 여사친, 이성 문제 있는 거 엄청 싫어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나는 성향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맺고 끊는 거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대요. 약간 우유부단하고 그런 느낌도 있대요. 본인 스스로가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본인이 이 방어 기제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꺼낼 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를 약간 꺼낼 만큼 굉장히 이렇게 다부진 성격 자체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기준치가 명료하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면이 있고 단호한 면이 별로 없다. 그리고 무언가를 잘 해내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자기 속마음이 티를 잘 내는 건 아닌데 표정에서 약간은 드러내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소심하게 구는 거 있잖아요. 자꾸 멀리 지켜보고 소심하게 구는 거. 자꾸 참고 인내하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네, 본인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어요. 마치 짝사랑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변을 맴돌면서 끼웃끼웃 자기 속마음을 꾸역꾸역 누르면서 다 드러내지 않고 어떤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표정은 안 좋게 드러나는데 말은 안 해. 이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 무언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소심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속으로는 개복치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멘탈이 굉장히 유리 멘탈이라는 거죠. 겁도 많고 소심하고
뭔가 두려움도 많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항상 억누르고 때를 기다리고 너무 딜레이 시키고 뭔가 소심하게 구는 것,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고쳐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 뭔지 볼게요. 본인 스스로가 잘 드러내지 못하는 진짜 속마음. 에휴, 이거 봐. 나만 잘하면 돼.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시 화해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시 열정의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 봐. 기싸움 하듯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약간 여러분들 속마음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말을 못해? 이런 성격은 고쳐야 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말 다 했어. 이 숨기고 있는 속마음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딱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숨기고 있는 마음 쪽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화해하자. 잘해보자. 난 네가 좋다.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 안에서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복치잖아요. 겁이 나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속에 어떤 갈등과 자존심 싸움 하듯이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행동은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미치겠어. 이런 느낌이요. 본인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이다. 라고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요. 이런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한심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나이트 오브 컵스 나왔어. 이 컵 카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나는 진짜 너를 많이 좋아해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도 나는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겠어. 나 이거 짝사랑인가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식스 오브 컵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순수하고 마음 따뜻해지고 편했었어. 이런 생각.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친구처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인으로서 뭔가 끈을 이렇게 딱 잘라봐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빠져있는 거는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굉장히 빠져있고 로맨틱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스스로의 어떤 성격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야. 상처받을까봐, 여러분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이미 떠났는데 여러분들의 미련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미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까일까봐, 완전히 나가리 될까봐, 여러분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를 할까봐 겁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상처받는 거는 싫고 다가가고는 쉽고 그 마음 안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는지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인 오브 소드잖아요. 혼자서 걱정해. 옆에 칼들은 옆에 나란히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이불 속에 나와가지고 혼자 이 칼들이 무서워가지고 겁내고 있어. 칼은 이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옆에 진열되어 있는 칼들을 보고 저 칼들이 이제 떨어져서 나를 찌를 거야.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예민해서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해서 그렇다. 이런 느낌이에요. 걱정이 많고 예민함이 많고 혼자서 그냥 누워서 잘래면 자지 뭐 혼자서 악몽을 꾼 게 이 칼이 나를 덮칠 것 같아서 그렇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삐약삐약 해대고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외로움도 되게 많이 타요. 이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오죠. 외로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예민함이 이 관계 아주 가깝게 다가가는 거를 스스로가 약간 저해하고 있고 하지만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현재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미련이 있고 좋아하고 있는 마음, 이게 숨겨져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communicate clearly. 솔직한 자기의 감정들을 좀 드러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수호천사님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속 터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지만 서로 간에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얘기할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명확한 이야기가 클리어하게 오고 가야지만 서로 간에 약간 긍정적인 기운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지만 이게 서로 간의 속마음을 결국에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서로를 평행선을 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는 이 얘기의 본론을 먼저 꺼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톡 건드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용기도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팍팍 쏴드리고요. 그리고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안 달라는지 이거를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남겨드릴게요. 보너스 카드는 여러분들 이 리딩 그대로 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0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처 눈치를 못 채는 혹은 그 사람이 억지로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숨기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 있는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의 키워드가 있는지. 일단 은근히 대화의 케미가 엄청 좋았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와, 이거 짝사랑으로 시작한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고 그냥 공짜금 맞춰주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에는 퀘스천 마크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약간 장단점도 잘 보합이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데 뭔가 2%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느낌이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처럼 여러분들 마음 혹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서로에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들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거기다가 배려심도 엄청 많은 사람이고 사람을 이해해주는 어떤 척도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약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어떤 배려심은 넘사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냥 약간 여왕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왕의 펜타클 카드야.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만 봐도 멋있게 살아온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우아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친근하고 순수한 매력도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사람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친근한 매력도 있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엄청 괜찮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내면이라든가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약간 가치 있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모습에 이 사람이 반하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자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줬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때로는 조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도 좀 있었다. 나는 너와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 관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어떤 솔직한 마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킹 오브 컵스가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이 사람이 조금 우유부단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단점을 드러내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조금 인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말은 했는데 행동으로 이행이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거나 말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만 했는데 그게 조금 좀 딜레이가 됐다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약간 이랬다고라고는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인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관대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나는 너와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애에 있어서 연애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연애의 필수 조건, 현실적인 거, 금전적인 거. 이 사람은요, 현실적인 요인이 연애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이 돈도 있어야 연애가 원활하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결혼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 안에서 금전적으로 막 애로사항이 없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애는 필요하지만 나의 어떤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금전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연애가 원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전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일적인 부분, 그리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 이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절대 안 돼. 누군가는 신뢰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동.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최악의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에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투합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뭐 비혼주의자, 누군가는 결혼을 올해 내년 안에는 하고 싶어 이런 어떤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뢰감을 한 번에 저해할 만한 어떤 행동은 누군가의 욱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너무 욱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메테리얼 카드, 여기도 메테리얼 카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금전적인 거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좀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절대 연애할 때 이거는 내가 못 바꿔요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이 사람은 자기는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어떤 행동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 같아. 서로 간의 신뢰감을 위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것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관계 미래를 위해서 막 자꾸 어필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로는 약간 그게 좀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만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약간 강요하듯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본인은 잘 바꾸지 못하겠대요. 약간 본인은 이게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지점이 맞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는 좀 연애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사실 본인 위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에 끼워 맞춰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위주로 가고 자기 의지가 그쪽으로 끼워 맞춰 있으면 그쪽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고 성격도 좀 다소 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식대로 뭔가 포장을 해서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내 잘난 맛대로 말빨로 막 자꾸 밀어붙이는 것 이거를 잘 고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거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잘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있는지
자꾸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자꾸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것. 이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약간 본인이 현실적으로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면 또 그쪽으로 상대방을 소외시켜요. 서운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를 하고 상대방에게 어필하려고 하고 자기 얘기만 주로 하고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의 상황에 신경 써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견,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의 주도권, 본인의 우선순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본인도 알아. 이게 객관화는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누군가가 느낄 때는 꼴보기 싫게 느낄 때도 있겠다. 내가 너는 진짜 지밖에 몰라. 내로란불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네.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네. 이런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강하게 할 때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자하고 사람이 좋고 배려심이 굉장히 넘치는 건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성향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꽁꽁 숨기고 있는 마음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다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마음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어. 이 사람. 숨기고 있었어. 현실적인 것.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달만 참어. 다음 달만 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기가 안 되는데 마치 포기한 것처럼 최근에 얘기를 했다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포자기하고 약간 네 멋대로 생각해.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약간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으나 사실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거는 현실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한 거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괜찮은 척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비쳤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사람이 뭔가 현실적으로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바쁜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대화는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 다 어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급발진해서 나를 밀어내게 되고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이미지는 챙겨갖고 가고 싶고 여러분들의 어떤 배려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좀 얄미워.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필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 배려만 계속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데드라인이 없고 계속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현실적인 것들 제가 언급했잖아요. 빚이라든가 바쁜 일이라든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어떤 버거운 문제들을 이 사람이 사실은 포기가 안 되고 계속 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대화를 원활하게 해서 자기 속내를 원활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어해요.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막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막 여기 턱까지 차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겠대. 여태까지 자기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았거든. 본인이 여태까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본인이 얼마나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카드예요. 킹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커버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꼰대 같은 그런 마음이라든가 행동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막 있어 보이고 싶은데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든 피곤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자꾸 했는데 어떤 포장만 예쁘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정말로 막 피폐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약간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약간 멘탈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어 보이고 싶거든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싶거든요. 본인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약간 본인의 멘탈을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본인의 단점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의 장점만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해. 사자들이 이렇거든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리더십이 있고 야망이 있고 의지도 굉장히 탱천하고 약간의 논리적이면서도 책임감이 높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멘탈이 한번 무너진다거나 자기의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가미가 되면 드러내질 못해요. 창피하거든. 여태까지 약간 본인이 쌓았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자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본인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황소 자리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뭔가 유두리가 없어. 유두리가 없고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속내를 감추려고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여러분들이 관건이네요. 여러분들. 포기브네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행동들, 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했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어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약간 짜증이 나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너는 나가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행보를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키를 쥐고 있고 상대방이 아무리 난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향방은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너스 카드에 이 리딩이 끝난 뒤에 바로 나오는 보너스 카드 있잖아요. 보너스 카드에 그 사람은 이럴 때 안 달랍니다 라는 카드를 넣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들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혹은 그 사람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봐야 되겠죠?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나이 차이가 좀 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누군가는 굉장히 성숙하다거나 꼰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포근하고 누군가는 편안한 그런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책임감으로 관계가 진전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 모르는 것들, 안 맺는 것들 분명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들이 있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알면 알수록 어떤 티격태격은 있을 수 있었어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만났던 그런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뢰감이 가면 갈수록 탄탄해지는 거는 누군가는 자기만의 책임감, 누군가는 굉장히 강한 배려심, 이런 편안한 흐름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좀 전제가 되면서 관계가 이어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여러분들 매력, 현재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매력이 있어서 문제라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능력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솔직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서 좀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이 넘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피지컬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피지컬, 얼굴도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얼굴 페이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두고 봤을 때 주변에서 너무 부러워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력 덩어리, 하나서부터 열까지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때로는 과해서 좀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나에게 매력인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력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가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 아, 잘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네. 이 사람은요,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상처, 힘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무언가를 어필하려고 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격사유, 제3자의 문제, 제3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풀어내기 위해서 솔직하게 서로 소통을 위해서 나는 어필을 했어. 나의 어떤 치부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때로는 여러분들을 슬프게 이렇게도 만들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인이 술 문제라든가 제3자의 어떤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 혹은 이 사람이 이 남사친, 여사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술 문제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요했던 그런 부분들 좀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박박 긁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애에 있어서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연애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약간 서로 간에 약간 갈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연애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의 가치관, 기준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티격태격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서로 간에 약간 엄마와 자식도 서로 간에 내 배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하고 똑같지 않고 나의 성향에 100% 답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와 닮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랑 자식 간에도 이렇게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라는 거는 서로 간에 약간 평생 다르게 산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어떤 문제도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약간의 부딪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책임감도 전제가 돼야 오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요, 서로 간에 약간 감정 기복 보이는 것,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려서 관계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피상적으로 약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약간 처음에는 얼굴에 보고 반했어. 근데 약간 만나면 만날수록 얼굴에 막 처음에 느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해서 약간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약간 눈 밑에 주름이 생겼네. 너 요즘에 주름이 좀 많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외모적인 어떤 기준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생각하는 어떤 기준하고 가면 갈수록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감정에 치중해가지고 감정 기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져가는 거 너무 좋아.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좋아. 결혼을 생각하는 것도 좋아. 서로 간에 약간 감정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좋아. 근데 본인의 기준으로 상대를 어떤 잣대를 자꾸 댐으로 인해서 그거를 자꾸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강요가 감정의 기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본인은 지적하거든요. 본인은 지적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거는 좀 싫어한다라는 거지. 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바꿔지지 않아.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 바꿔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본인이 말본새 아니면 행동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멀티가 안 되는 거. 멀티가 안 돼. 피곤하면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해.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 본인이 짜증나거나 힘들고 본인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금전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이 될 때는 본인도 모르게 마음하고 말이 따로 나온대요. 그래서 말본새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 나는 바꿔지지가 않아. 이게 유전자인 것 같아. 엄마 아빠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혹은 본인이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질 때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툴툴대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신데레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게 잘 안 고쳐져.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것, 사춘기 소년소녀같이 행동하는 것, 이거 잘 안 고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때로는 잘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의 자신감을 떨어지는 거를 상대방이 인지를 하고 알아서 무언가를 토닥토닥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짜증만 내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나 이거는 안 고쳐지는데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 먹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내 생각에 너무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 생각에 너무 치중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향된 어떤 생각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이게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존심 부림.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내 생각에만 너무 매몰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얘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내 생각에 너무 매몰이 돼서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너무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잘 고쳐지진 않는 거지. 때로는 내 생각이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도 알고는 있는데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 그리고 자존심 부리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도 사실은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은 겁도 많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자신감도 별로 없는데 겉으로 보여질 때 어떤 느낌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혹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본인이 어떤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간 숨기고 있었던 마음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여우 같은 마음이 있었네, 이 사람. 이거 그랬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느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 이런 것들도 그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흑심이라든가 여러분들을 만지고 싶고 터치하고 싶고 뜨밤 보내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투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만 보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아닌 척했대요. 이건 뭐지? 이게 자기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나만 갖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제3자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 어떤 기타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걸 부담감으로 느끼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드러나지 않았대요. 괜찮은 척했대요. 근데 이 관계가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기 위해서 뭔가 이 관계를 재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닌 척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매력 있는 사람이라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막 이성들하고 술을 마실까봐 아니면 회식 자리에 가서 너무 늦게 끝날까봐 이런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질투와 분노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안 그런 척했다. 여러분들에게 화나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다소 불만이 있어도 아닌 척했다. 본인에게 관계를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흑심이 있어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약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게 흑심이고 욕망이고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척했다. 약간 요런 재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불리하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흐름을 본인에게 불리하게 가져가고 싶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고 본인은 괜찮은 척 그렇게 가져가고 싶고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의심과 질투 그리고 분노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얼쩡얼쩡만 거려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거를 괜찮은 척 포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 있을까봐 겁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괜찮은 척, 쿨한 척 했는데 사실은 쿨한 사람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섹스 오브 반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이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싫어할까봐 겁나는 마음도 좀 있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겁나는 느낌이 있어서 쿨한 척을 한 거래요. 근데 사실은 쿨하지 않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우쭐대면서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고 이 관계를 이 상대방에게 본인이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좀 저울질을 좀 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혹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좀 어그러진 상태에서 지금 애매하게 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흑심은 있고 욕망도 있지만 이 관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보지 못하는 거는 약간 재는 마음, 어장의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잘 가고 있는 관계, 뭔가 삑딱선은 있지만 잘 가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질투를 마음속에서 감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애매모호한 텐션, 멀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라든가 아니면 이 관계, 여러분들에게 피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욕망은 있지만 괜찮은 척,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척 하면서 어장질을 하는 거고 어장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개의 완즈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는 분명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거거든요.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포커 페이스를 하는 게 사실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이 관계 확실성을 보여줄 수 없대요. 상대방도 계속 본인의 속마음을 좀 숨기려고 하고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관계에 있어서 확실성을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within the next few months 나오는 거 보면 몇 개월 안에 최소한 한 달 이후가 지난 시점에 이 관계 확실성은 확실성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어떤 정답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관계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이 관계 어느 쪽으로 갈지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이 카드가 끝나는 시점에 나오는,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나오는 보너스 카드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달라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카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사연들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꼭꼭 숨겨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관계가 어땠는지.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일 수도 있지만 연상연하 커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져서 이게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서로 간에 약간 실망스럽고 관계가 여의치 않은 흐름으로 가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서로에게 집중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상승하고 서로에 대한 소유욕이라든가 서로에 대해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테크닉이 떨어져. 테크닉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흡족하지 않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비해서 나의 기대치가 조금 이게 흡족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실망스럽고 이런 감정이 좀 커졌다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대화의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있다? 이것 또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화의 기술이 있고 서로에게 약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편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끌림이 여러분들의 어떤 말투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대화의 어떤 기술에 있어서 약간 끌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간 여러분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기의 감정들을 다 그간 드러내지 못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는 했지만 그 방식과 그 스타일과 그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기의 마음을 다 꺼내서 보여주진 않았대요. 자기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도 어느 정도 경계가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이 사람만의 습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실망을 하면 이 사람이 더 거꾸로 튕기고 거꾸로 막 행동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꾸로 행동했어. 난 자신감이 없었어. 그래서 다 보여주지 못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원활하게 끄집어내서 보여주지 못할 만큼 나는 자신이 없었어 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연애에 있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연애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이 사람은 신중해야 된대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안정적인 흐름이 있을 만큼 금전적인 거, 주변 상황의 어떤 제반이 평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적인 거, 금전적인 거, 주변의 어떤 안정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즉흥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서로 간에 신중하고 계획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부터 막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서로 간에 약간 서서히 막 장작불이 타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계획을 통해서 서로를 약간 알아가면서 약간 확장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랬지 좀 천천히 갈 걸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이 사람이 처음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소심하고 신중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같은 것들, 같은 문제가 이 2번 이상, 최소한 3번 이상을 넘어가면 서로 간의 거리감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3-4번에 붙이겠어.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피로감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거리감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이 주변 환경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누군가 너무 지나치게 바쁜 게 오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 간에 우리가 인연이라고 한다면 재반사항이 안정이 되는 것도 안정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운명처럼. 근데 같은 것들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을 3번 이상 보여줘도 안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게 봉합하는 것들 있잖아요.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3번의 법칙, 이 사람은 좀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도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이상은 건너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다시 건너올 수 없는 어떤 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거는 너무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술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말하는 직업이라든가 유튜브 같이 뭔가 보여주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일이 너무 소중해. 자기 일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서 내가 나의 감정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닌 것들, 자기 일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가 보여지고 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때로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본인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F 성향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는 감정의 어떤 컨트롤을 잘 못하는 F 성향이라고, 불안정한 F 성향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서운함도 굉장히 커지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서운함이 굉장히 커져서 피곤하게 만드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약간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큼은 내가 꼭 고쳐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순위. 이게 항상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권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강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이거 정도로 못 맞춰줘? 내가 뭐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능력이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들, 이거는 자괴감이 지나치게 못해서 약간 자기 잘난 맛이 엄청 커지는 거고, 심지어는 이게 나르의 성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강하게 나올 때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그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자존심 싸움, 기싸움, 주도권 다툼으로 좀 변질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에너지를 좀 분산하고 싶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본인에게 메모리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자, 감정이 자기에게 몰입이 돼야 된다. 자기의 어떤 자괴감이 너무나도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 이거는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는 이 사람 자신이 약간 감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건 에너지가 약간 자기에게 집중이 되는데 환경적으로 미쳐지지 못할 때 무언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약간 그러지 못하는 어떤 마음, 이거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이하고 아이의 어떤, 그러니까 외향적과 내향적의 어떤 중간 형태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이의 성향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아이의 성향이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향성과 외향성을 이렇게 봤을 때 환경에 따라서 약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어떨 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막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약간 기분 좋게 상대방의 쿨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외향적인 성향이 많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빨려 하고요. 힘들어하고 굉장히 말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순수하고 인정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사람이 좀 까칠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약간 인정 많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나 책임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 사람이 깐깐하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이럴 수는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마음이 뭔지 일단은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마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하나도 지금 버거우니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 기다려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데블 카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집착, 놓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끌림, 흑심. 내가 쟤하고 이 속궁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내가 쟤하고 같이 있을 때 저 이렇게 매끈한 다리, 매끈하고 이렇게 손이 쭉 뻗어있는 길쭉한 손가락 너무 예뻤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앵두 같은 입술. 약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꽂혀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거지.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하고 있대요. 나의 잘난 맛을 충분히 살려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재수없는 캐릭터네. 이렇게 보니까 적당히 해야지. 맨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을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가 잘나서 내가 별로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성적인 끌림이라든가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꽂혀있는 거는 분명한데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3의 요인이 너무나도 신경 쓰인다. 나는 현재도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끌림은 분명히 느껴. 속궁합은 잘 맞아.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끌림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좋기는 하나 완벽하게 꽂혀있지는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이성적인 끌림이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은근히 약간 스킨십이 잘 맞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본인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 본인의 인기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과의 관계 적극적인 어떤 마음을 갖는다라기보다는 50%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저스티스 카드 생각보다 인연에 있어서는 굉장히 깐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책임감이 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외부에서 이 사람을 느낄 때는 깐깐하고 그리고 약간 얄미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입지라든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숨기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감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신중하고 본인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본인이 뭐를 어떻게 해야지 이득이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숨기고 있는 마음 중에 여러분들에게 당김, 여러분들에게 끌림, 여러분들에 대한 흑심은 엄청 커요. 근데 본인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더 큰 무게감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여러분들이 눈치를 봐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신중해지고 싶어서 아직 얘기 안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놓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within the next few weeks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몇 주 안에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흑심,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지 않는 어떠한 매력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쉽게 못 나. 지금 현재는 마음속에 재는 마음 때문에 약간 본인이 아직 판단의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매력 속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다. 가까운 미래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느껴진다. 에너지가 너무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본인 잘난 맛이 너무 강하고 실제로도 인기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소외시하는 거,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아직은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리딩이 끝난 끝 무렵에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보너스 카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달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